이어서 제 7장 보육사업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아동복지 분야의 실천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3부에 해당이 되는데 보육사업, 장애 아동복지사업, 학대 아동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분야에 대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육사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분야인 만큼 이제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동의 복리 증진 또 가족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 아동 복지 사업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의료와 교육 재활 사업 등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은 아동 학대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고 아동 학대의 세대 간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 학대 예방, 발견, 치료는 이제 국가 및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내년에 나가셔서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을 위한 아이들을 이제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실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거의 이제 대면 수업을 못 하셨잖아요. 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은 의무교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업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민을 해 놓으시면 수업을 할 때, 대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모의 수업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경우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사업의 경우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입양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시설보호사업은 최근 들어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가정 단위의 보호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 아동의 양육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아동복지 실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이고요. 이제 보육사업, 장애 아동복지사업, 또 학대 아동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등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각 사업의 현황,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교재 169페이지고요. 보육사업의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빈곤 가정의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의 보육사업은 보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죠. 여성 취업 인구의 증가로 이제 맞벌이 가족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또 나아가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학적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여건에 의해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에 따라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린이집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보일 것이고요. 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 아동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보육 사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가족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의 전반적인 개념도 살펴보고 보육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나라 보육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그 상자로 세 쪽에 해당되는 보육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들과 운영 효과, 실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되고 있는데 되게 좀 자세히 나와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해요. 편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가정 및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저학년 방과 후 보육 수요가 높아지고 아동, 학부모 모두 어린이집 장소에서 초등학교를 희망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교육 욕구를 학교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의 전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과 후에 안정되게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과도한 TV 시청, 부적절한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 등으로 청소년 비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초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학교 생활에 피곤을 풀고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동안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질서를 배우고 자신의 생활 계획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부분에 궁극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사회경제활동, 여성 인력의 효과적 활용 지원 및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초월 초등학교에 이제 예시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초월 초등학교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보았더니 5가지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맞벌이 가정과 시설 수용 아동이 많아 학교 교육의 의존도가 높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청소년 문화시설이 별로 없고 또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저녁 늦게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혼자 집을 보거나 사정이 좀 나은 가정의 자녀는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 부모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스스로 학습에 대한 기본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초등 보육 프로그램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보육교실, 한실, 과학실험실 하나, 또 미술실 하나, 컴퓨터실 하나, 도서실이 하나 있는 상황들을 분석을 했고요. 이에 따른 세부 추진 내용으로 보육 중심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에 따라 이제 방과 후 아동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육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제 지도, 휴식, 간식, 놀이, 수면을 이제 지도합니다. 시간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시설 이용은 기존의 교실형 보육교실과 원돌식 보육교실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보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2008년 5월에서 2009년 2월 주 5일로 하고 보육 프로그램 시간 운영은 학기 중에 1시부터 5시까지로 정하고 토요, 휴업일에 신나는 초월 틈새 학교로 대치하고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실도 있고 사물함도 만들고 세면대도 정비하고 책상도 이제 배치를 다시 했겠죠. 그래서 사진이 171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미술, 그리기, 종이접기, 만들기의 활동을 할 것이고, 신체 활동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신체 활동 시간을 매일 1회 30분씩 편성하고, 건전한 집단놀이를 통해서 협동심과 양보심을 기를 수 있도록 민속놀이라든지 기구놀이를 합니다.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영화를 선정하여 주일에 영화 감상의 날을 운영합니다. 또 독서활동을 통해서 교사가 엄선된 그림책을 아동들에게 구현해주고, 아이들도 직접 동화 구현에 참여함으로써 발표력과 표현력,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바닥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교사의 구현 동화를 들려줌으로써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컴퓨터 활동은 컴퓨터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학습도 하고, 한자 교육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한자를 교육 내용에 도입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합니다. 요리 활동은 주 1회 요리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요. 이에 따른 운영 효과를 살펴보면, 방과 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또 초등학생의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학교 교육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아동의 흥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증진시키고, 학습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아동들의 집단 생활을 통해서 이제 사회성을 기르고 사고력 신장과 창의성 개발에 역점을 두어 도덕적, 자율적, 자주적, 창의적 인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에 따른 보육, 학습 수요 지원을 통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 극대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될 수 있고요. 또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사교육 대체 효과 및 공교육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2페이지에 실시간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도 보이고, 한자 교육도 하고, 또 친구와 문제도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진이 4장이 이제 초월초등학교의 보육 보금자리 우수 사례의 예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구청에 한 번씩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 들어가 보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아동 권리와 복지를 지금 3년째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동 학대 신고를 이제 받고 나서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아이가 경찰서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야 설치가 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부모가 벌을 받게 돼서 집에 못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정으로 위탁되기 전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되는 시설 보호에 대한 부분으로 위탁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은 4명 정도, 6개월 예산이 한 5억 정도, 그래서 방 4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동구에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하루 종일 봐줘야 돼서 24시간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대신에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단기적으로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몇 주, 그래서 그 아이가 충분히 상처받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돼야 될 것이고, 또뭐 여러 가지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서야 좀 준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주변에 사회복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공고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1년 예산이 그래도 6개월 예산이 5억 정도면 인건비에 이제 시설 운영비가 전부이긴 하겠지만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이제 돌봄센터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신축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500세대가 넘어가면 관리동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돌봄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그 보육 보금자리의 이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끝나고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의 이제 바우처 제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봄 센터를 요즘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박사 선생님 중에 아이가 3명이나 돼서 직장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고 또 안내를 해드렸는데, 요즘 그러니까 꼭 현장의 경력을 좀 어느 정도 쌓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기보다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해서 돌봄 센터를 운영하면서 내 아이를 함께 기를 수 있는 시스템도 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크게 지금 와닿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분들은 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돌봄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면서 월급도 안정적이고, 또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내 아이도 함께 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되게 좀 장점이 많죠. 또 보육의 이제 개념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보육은 빈민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가 맡긴 자녀를 보호한다는 타가의 의미가 강해졌었던 부분이 있었죠. 타가 서비스의 대상은 요보 가정의 이제 요보 아동이라는 선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선별이라는 건 이제 그 보편주의적인 우리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첫 번째에 뽑아서 이제 굉장히 열악한 아이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했으나, 사회 변화로 인해 여성 취업이 보편화되면서 정부는 전통적인 타가의 개념을 능가하는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현재는 보육이 아동과 취업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고, 보육의 대상도 특별한 계층에서 제한하지 않고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이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고요. 영유아의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것을 이념으로 합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은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를 받는 1차적인 대상은 영유아이지요.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질적으로도 우수한 경험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창조적 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비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과 기능 외에도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의 욕구도 포괄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 서비스는 부모,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생태 체계에 속해 있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에게 적합하고 부모의 참여와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아동과 부모 양쪽 모두의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포괄적 보육 서비스이어야 합니다. 보육 서비스는 아동 및 여성과 가족의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발전 및 통합,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포괄적 보육 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단순 결합에서부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재반 환경에까지 개입하는 폭넓고 적극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 서비스는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보호와 교육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의의는 아동, 부모, 사회 입장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는 아동과 아동 복지에 기여하고 또 아동은 가정이 아닌 새로운 사회화 기관에서 다양한 발달 영역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빈곤 계층이나 치연모의 자녀가 아닌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도 학년 전 보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족 복지에 기여를 해야 하겠지요. 보육 서비스는 취업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한 여성의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를 지원하고 또 가정의 경제적 안녕과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부분에 국가에 기여를 하는데요. 보육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아동의 성장과 또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의 잠재 인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육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의 이제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막 선거 때만 되면 아이들 낳고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마음 놓고 이렇게 출산하십시오라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무책임한 말들 때문에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이들을 많은 부분들을 함께 책임져 주고 있긴 하는데 이걸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교사가
태움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잠깐만 끊어서 가겠습니다.